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168억 달러라는 돈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국 돈으로는 약 2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이게 무슨 수치냐고요? 바로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이 명품에 소비한 돈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통계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한국이 지난해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지출 금액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기가 장기간 이어지고 고물가 시대가 끝나지 않는 요즘, 명품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이영애 소비자학 교수는 MZ세대 사이에 하나의 문화가 된 명품 소비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MZ세대에게 명품은 기존 경제원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문화가 된 것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세계 명품 시장은 오늘날 한국을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정보통 알쏠청잡. 오늘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명품 시장에 대해 우리 MZ 청춘이들의 생각을 함께 들어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두부고요. 오늘 함께할 패널분들도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회색 도시 속 핑크색 나이키 슈즈를 신고 온 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품은 아직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 대학생 설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알쏠청잡 명품편에 초대되었는데요. 네. 다들 명품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뭐 일화는 있으시겠죠? 그래도? 저 갖고 있진 못해도 맞아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저부터 한번 명품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한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청담동 명품거리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학원 가는 길에 이 거리를 지나쳐서 갔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네, 전 가봤어요. 전 못 가봤어요. 이 거리가 완전 명품 브랜드들이 대로변 따라서 쭉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지나쳐서 가면은 각 브랜드의 특성을 그대로 외관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정장 입은 직원분들이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키 크시고 되게 근엄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랑은 다른 세계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오신 패널분들은 명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최근에 기억에 남는 명품 제품이나 핫한 아이템 그런 거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명품에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요즘에 막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하우머치 이런 거 아세요? 알아요. 대학생들이나 이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옷 입고 있는 옷이 얼만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나랑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옷을 입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제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에르메스 슬리퍼를 신고 계신 거예요. 근데 H. H 그 로고가 딱 박혀 있는데 슬리퍼를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다리를 꼬시고 하고 계셨어요. 또 눈에 잘 보이게. 네, 달랑달랑 하는데 맨발이셨고 옷도 굉장히 편하게 이제 추리닝 바지에 반팔 티셔츠 입고 계셨는데 거기다가 에르메스 슬리퍼를 신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꾸안꾸룩에 포인트를 주는? 너무 비싼 포인트. 저는 요즘에 그 학교도 그렇고 그냥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꼼데가르송이라는 브랜드가 딱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 가디건이나 일반 면티, 뭐 컨버스랑 콜라보한 스니커즈 제품도 많이들 신고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학교 가면 꼼데가르송 옷 겹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진짜 한두 명쯤은 학교 가면 항상 보는 것 같아요. 맞아. 연인들도 이제 커플룩으로 많이 입는 것 같고, 원래도 나름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꼼데 가르송이란 브랜드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긴 했었는데 그 가격대에 비해서 요즘 많이 보편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남녀노소 연령대 구분도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요새 가장 많이 보이기도 하고 사실 가격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도
많이 입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요즘 거리를 돌아다니면 명품 옷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슬리퍼처럼 되게 작은 부분까지도요. 세계 명품 시장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걸까요? 최근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구찌 패션쇼가 열렸잖아요. 맞아요. 다들 혹시 보셨나요? 아, 네, 당연히 봤죠. 많이 봤죠. 엄청 화제였었잖아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크루즈 패션쇼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되게 그래서 관심 있게 많이 봤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유행하는 한국의 패션과 한국의 멋을 담은 전통적인 옷 그리고 한복의 특징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선보였더라고요. 또 한복의 실루엣의 드레스나 한복의 그 고름 이런 걸 본딴 리본 같은 게 되게 잘 옷에 드러났는데 한국 전통 의복 스타일 같은 옷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구찌 측에서 서울의 현대적인 패션과 한복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모두 담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아 지역 내 최초로 열린 패션쇼에서 이렇게 서울의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들이 선보여진다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찌는 왜 한국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경복궁을 패션쇼 장소로 택했을까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다가 구찌 관계자의 한 인터뷰를 봤어요. 네. 거기서 관계자분이 서울의 다양한 모습이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통과 유산을 되게 중요시하는 구찌가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세계 곳곳의 유적지에서 패션쇼를 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보아 이번에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건축물인 경복궁을 택한 것이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기사를 많이 봤는데, 음. 구찌 측에서 서울과 피렌체, 이탈리아와 한국은 이제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경이로움을 창조한다는 공통점을 근거로 해서 한국에서의 구찌 쇼를 개최를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찌가 경복궁 허가 신청을 할 때 경복궁은 과거와 현대의 교차점에서 미래를 이끄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며 경복궁이라는 공간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아서 선정을 했다고 해요. 이유가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되게 어깨가 올라가는 이 기분 약간 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이렇게 구찌가 패션쇼 개최지로 서울을 택한 게 명품 업계에서는 럭셔리 브랜드의 격전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명품 소비가 엄청 큰 시장이기도 하고 K 콘텐츠 등을 통해서 한국의 대중문화적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함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열린 명품쇼가 이번 구찌쇼뿐만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이대에서 디올쇼도 열렸었고요. 이런 거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저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년 봄 크리스찬 디올은 이화여대 캠퍼스 내 ECC에서 15년 만에 국내 패션쇼를 개최했었죠. 디올의 첫 여성 수석 디자이너가 개최하는 패션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어요. 최초로 국내 대학 캠퍼스에서 패션쇼가 열린다는 점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대 캠퍼스 내에 열려있는 공간에서 진행된 만큼 소통하는 명품으로서 포지셔닝 한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그때 런웨이 쇼 사진을 막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춘피디아에 우리 이대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죠. 네, 그분들 SNS를 보면서도 되게 신기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 4월에 잠수교에서 열렸던 루이비통 쇼가 생각이 났어요. 서울 잠수교에서 루이비통의 첫 2023 프리폴 컬렉션 쇼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쇼 콘셉트와 무대 연출 디자인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모델 정호연 씨가 쇼 오프닝을 장식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K 콘텐츠의 위상이 정말 높다는 거를 참 체감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2015년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린 오방색을 이용한 한복 샤넬 컬렉션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복에 대한 오마주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쇼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색동의 향연이 펼쳐지기도 했었고 또 모든 스타일링에 흑발 가채를 빼놓지 않았었거든요. 또 흰색 버선에 검정 고무신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이제 흰 양말에 굽 낮은 메리제인 구두를 신어서 매치한 액세서리 활용 부분도 눈에 많이 띄었던 쇼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모아보니까 정말 서울은 세계 런웨이장이 되어가고 있었네요. 단순히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한국에서 명품 수요가 늦는 것도 있지만 사실 5, 6년 전만 해도 아시아 시장에선 중국과 일본이 강세였잖아요. 그쵸. 근데 현재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대세로 떠오른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이들을 앰버서더로 발탁하게 되면 명품의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확실히 K 콘텐츠, 특히 또 K-팝의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방탄소년단이나 뉴진스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아이돌 그룹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각 멤버들이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활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멤버가 각자 다른 명품 브랜드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1층 가면 불핑 다 모여 있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있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말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블랙핑크 멤버들은 막 각자 하나가 아니라 몇 개씩 앰버서더를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럼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앰버서더 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 정말 명품 브랜드의 한국인 앰버서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앰버서더라는 게 단순히 홍보만을 하는 홍보대사를 넘어서 그 사람 자체가 가진 분위기나 영향력을 함께 가져가면서 브랜드의 가치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 앰버서더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한국 콘텐츠와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뜻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얘기해볼까요? 한 브랜드의 앰버서더를 오래 해서 그 브랜드 하면 딱 그 사람이 생각날 정도로 영향력이 더해지거나 혹은 그 브랜드의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연예인이 앰버서더가 되면 막 인간 땡땡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평소에 완전 찰떡이다 싶었던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있으셨나요? 저는 인간 디올, 수지, 진짜 엄청 예쁘죠? 맞아요. 수년째 디올의 앰버서더는 이제 하우스 프렌즈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이들은 디올을 대표하는 앰버서더이자 브랜드와 이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수지도 2021년에 공식 하우스 프렌즈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각종 패션쇼나 시상식 자리 혹은 본인이 출연하는 작품 내에서도 디올의 제품을 애용하면서 시즌별로 선보이는 디올의 디자인에 맞게 다양한 패션과 메이크업을 선보이는데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한테는 구찌 카이 다 들어보셨나요? 알죠. 알죠. 카이가 앰버서더로 발탁됐을 당시에 제가 팬이기도 했고 그 구찌가 카이를 위해서 만들어준 테디베어 컬렉션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카이랑 너무 찰떡이었어요. 왜냐면 팬들 사이에서 카이는 되게 곰돌이 그런 이미지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카이랑 구찌가 갖고 있는 그 깊은 분위기에 곰돌이라는 귀여움까지 같이 잘 맞아 떨어진 정말 찰떡인 그런 앰버서더였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인간 샤넬 제니 그리고 인간 디올 지민 이 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제니의 그 골저스하면서 되게 사랑스러운 뭔가 진짜 부잣집 따님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그쵸. 진짜 샤넬이랑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샤넬 하면은 이제 제니도 있지만 김고은 씨도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김고은 씨도 그렇고 제니도 그렇고 샤넬은 화려하면서도 좀 사랑스러운 사랑스럽고 귀티나는 그런 느낌의 사람들을 그 앰버서더로 발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방탄 지민 씨가 이제 춤추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있죠. 그 현대무용 전공하셨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무용을 예전에 했었어서 그런 무용을 했던 사람이 그 아이돌이 되어가지고 춤췄을 때 나오는 그 선이 따로 있잖아요. 좀 네, 그쵸. 네, 그런 춤선을 되게 좋아하는데 방탄 지민 씨가 그 연말 무대인가? 거기서 춤추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되게 우아하고 뭔가 부드러우면서 화려한 그런 춤선이 디올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디올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다들 그 브랜드랑 찰떡같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이 앰버서더 연령대도 되게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아이돌 분들이 앰버서더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약간 그것도 MZ세대를 겨냥한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요즘 MZ세대의 명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명품 브랜드들의 마케팅 전략도 같이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또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한 마케팅, 뭐 패션쇼, 틱톡 생중계,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명품이 많이 입점을 하면서 접근 경로가 뭔가 확 열려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기존에는 좀 명품을 사왔던 사람만, 또 아는 사람만 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만 되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홍보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카톡 선물하기에서만 각인 서비스를 진행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또 MZ한테는 개성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 스페셜, 콜라보 이런 타이틀을 내세운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희소성을 가진 제품들을 홍보하면서 시장에 사람들을 몰리게 하는 거죠. 또 생각보다 명품 브랜드의 소비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은 빠르게 그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에 불을 지른다고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막 캐릭터를 활용한다거나 타 브랜드와의 콜라보도 옛날보다는 많이 활발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콜라보 상품들이 대부분 한정판으로 출시되니까 그 희소성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MZ세대의 소장 욕구도 더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겠다. 좋아요. 지금 이 패널 두 분들도 MZ세대 대표 주자들이시잖아요. 맞죠. MZ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한번 결정을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네. 나오신 상대분이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싹 하신 분 아니면 그냥 기본 흰 티에 청바지로 입었는데 누가 봐도 일주일 내내 그걸로 살아가는 것 같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으실까요? 근데 이제 후자는 그 약간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같은 흰 티에 청바지이지만 다른 새 옷. 그쵸, 빨래는 하죠. 빨래는 하지만 단벌이다. 근데 같은 남이 종류를-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옷이다. 네. 같은 종류를 여러 개 사는. 아, 명품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말까지 안 근데 그 보이는 약간- 속옷까지. 아, 대신 이거를 같은 브랜드로 깔로 맞추나요? 아, 그것도 중요한가요? 그것도 중요해요. 일단 같은 브랜드로 가봅시다. 헐, 앰버서더 같다. 사실 근데 학교에서 저는 그 톰 브라운을 아래 위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뭐 가디건, 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발. 그러면은 클러치 바꿉시다. 이렇게. 왜냐면 하나의 브랜드면은 그 브랜드 색깔이 다 묻어있으니까 매치하기 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각 브랜드 다 다르게. 다른 거야? 다 다르게. 막 클러치백은 구찌고, 그치. 벨트는? 벨트도 구찌여야 돼. 벨트가 구찌고, 셔츠는 톰 브라운? 톰 브라운하고, 아니, 가디건 톰 브라운하고, 셔츠 디올. 디올, 뭐 이렇게. 헐. 근데 막 차키 막 테이블 위에 올려놔. 시계도 은근슬쩍. 시계도 그리고 올려놔. 지갑도. 푸사하고. 저는 전 후자예요. 후자? 같은 옷을 입는 사람 차라리. 왜냐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도한 과시는
자기 결핍이다. 어. 예전에 이런 말을 그리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런 자기애나 그런 게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더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옷 입는 것도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전 그렇게 과시하고 좀 자랑하고 이런 것보단 차라리 약간 좀 소박한 그런 게 낫다. 네, 그런 게 낫다.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찐 부자들은 네. 오히려 되게 후리하게 입고 다니고 아. 그 중상층이 오히려 더 과시하려고 명품으로 치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후자가 아까는 흰 티에 청바지를 했는데 네. 만약에 진짜 막 구려. 막 쭈글쭈글한 옷 입고 막, 좀 냄새날 것 같이 생긴 그런 후줄근한 목 다 늘어나고 그런 티만 입는데 만약에 그 소개팅에서 잘 되면 제 남자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랑 계속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근데 맨날 그런 옷만 입고 다니고 약간 고집이 센 거야. 다른 옷 사줘도 안 입어. 난 이게 편해. 막 이래. 약간 초등학교 때 엄준옷 같은 느낌인가? 엄마가 입혀준 옷 약간 디키즈 입고. 맞아. 근데 고집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렵다. 사줘도 안 입는단 말이야. 둘 중에 고르라면? 그래도 후자? 그래도 오, 후자. 그래도 후자. 설님은요? 저요? 근데 저도 후자요. 후자예요? 왜냐면 전자는 좀 제 그 옷에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제 패션을 되게 약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제가 입고 온 옷을 이거 어디 거고 그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긴 솔직히 하니까. 속옷까지 그렇게 맞춰 입는 분이면은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저분 저 옷 입었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닐 수도 있죠. 저는 뭔가 마음 편한 건 후자. 근데 뭐 사실 너무 벨붕이었다. 페어널 아닌가요? 맞아. 그냥 아무리 흰 티에 그 청바지 입어도 얼굴이 되게 맞아요. 받쳐주면 뭐 정혜인이 뭐 군복을 입었든 면티를 입었든 사실 옷이 막 그렇게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누워있죠? 얼굴에서 일단 딱 위에서 딱 컷하고 밑에는 잘 안 내려오는 시선이 잘 안 가는 결국엔 페어널이었다. 페어널이죠. 뭐 외모지상주의에 쩌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 좀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MZ세대 생각을 잠깐 알아봤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요즘 젊은 타겟층을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는 편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중고등학생들이 해당 브랜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이미지는 또 탈피하고 싶어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영국의 버버리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그 영국의 버버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버버리가 영국에서 고급 브랜드를 착용하거나 상류 문화를 저질스럽게 즐기는 하층민 출신 비행 청소년들을 뜻하는 그 차부족들이 한때 즐겨 찾는 브랜드가 되었었다고 해요. 그 브랜드의 가치나 평판이 떨어졌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버리의 체크무늬 있잖아요. 네. 그런 체크무늬가 아닌 좀 더 영하고 색다른 버버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힘썼다고 알려진 바가 있거든요. 사실 그냥 연령대가 어린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피한다기보다는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보테가 베네타 인스타그램이 갑자기 사라졌던 그 사건 다들 아시죠?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저도 전에 그 말씀해주신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보테가 베네타 인스타 계정이 규모가 엄청 컸잖아요. 맞아요. 근데 바로 삭제해버린 거는 진짜 단순히 학생들이 많이 소비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좀 소위 말하는 그 양아치들 사이에서 소비하는 트렌드가 생겨버리면 희소성을 위해서 전략을 바꾸는 거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소성을 위한 일종의 거리두기라는 거죠. 맞아요. 막 구찌 클러치백이나 무스너클 연관 검색어도 엄청 훼손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종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포지셔닝을 이 명품 브랜드들이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명품 브랜드가 가진 그 고급진 분위기,
희소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류층의 것이라는 느낌은 항상 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만 앰버서더를 탑 모델에서 한류 스타들로 전환하고 있는 이 흐름과 그에 맞게 달라지고 있는 마케팅 방법으로 봤을 때는 더 넓은 소비자층과 어려진 나이대를 타겟으로 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좀 영한 이미지와 MZ 소비자는 가져가면서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자꾸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명품 브랜드들의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쨌든 명품 브랜드도 하나의 기업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층을 늘리려고 요즘처럼 이렇게 변화된 마케팅을 하긴 하지만 누구나 사실 명품을 똑같이 들고 다니면 기성품과 별로 차별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명품의 이미지와 가치는 떨어질 텐데 이걸 막기 위해서 유행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하면 또 새로운 유행을 만들고 계속 따라하고 싶게 하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음. 그럼 이렇게 오늘 설님 그리고 유부님과 함께 명품 브랜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프랑스 언론 르 피가로는 한국의 젊은 세대의 명품 소비가 커진 상황에 대해서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 가정 꾸리기를 주저하는 젊은 층이 당장의 즐거움을 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고 해요. 서울이 세계 런웨이가 되고 세계 명품 시장에 주목을 받는 오늘날, MZ세대의 명품 소비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인 동시에 문화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은 구찌를 입을 수도 있고 루이비통을 걸칠 수도 있지만 실은 여러분의 삶 자체만으로 이미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난다는 건 언제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담은 메건 트레이너의 Made You Look를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더 똑똑하고 쏠쏠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MC 두부, 유부. 설이었습니다. 야, 너도 쏠쏠한 지식 얻을 수 있어. 안녕. 안녕.